자, 45페이지 7번부터 이제 문제 풀어보자. 7번. 0초일 때 손으로 잡고 있던 물체 A를 가만히 떨어뜨리고 2초 후에 물체 B를 같은 위치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이 좀 나와 있긴 해. 처음에 어떤 물체를 먼저 떨어뜨린 것 같아요. 먼저 얘가 이제 A 물체고 얘를 B 물체라고 하는, 얘 먼저 떨어져가지고 먼저 떨어지고 있는 상태겠지, 그지? 그냥 네. 몇 초 먼저 떨어뜨린 거야? 이제 2초. 2초라고 하는 시간 차이를 두고서 먼저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막 떨어뜨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현재 얘는 아직 이제 막 출발할 단계인 거고, 그지? 그냥 처음에 두 물체는 초속도가 0으로 시작했던 상황. 이미 시간 t가 지났어. t가 지났으면 이제 각각 떨어지는 뭐 이게 떨어졌겠지, 그지? 네. 그래. 그때 이 녀석의 시간을 만약 t라고 가정하면 얘를 뭐로 잡으면 돼? t-2. 얘가 t야.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t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 그럼 얘는 여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겠느냐? 그렇지. 얘는 t 플러스 2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방금 네가 한 얘기는 얘를 t로 잡으면, 그지? 얘가 떨어지게 하는 시간을 t로 잡으면 얘는 2초 전이니까 t-2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지?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전 마이너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얘를 t로 잡으면 되지. 얘를 t 플러스 2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마이너스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해가지고 A와 B의 가속도는 같다라고 돼 있는데 맞냐? 아니. 둘 다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 그래서 물론 얘네들은 각 시점에 따라 속도는 다를 수 있어, 그지? 점점 빨라지는 상태일 거니까. 근데 가속도는 똑같을 것이다. G로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A와 B의 속력의 차이는 20m/s로 일정하다. 이건 지금 계산 한번 해보면 되잖아, 그지? 그래. 그러면 같은 가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시간차가 2초라고 하는 것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뭘 비교를 하는 데냐면 이때 속도를 나중 속도 V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지? 그래. 얘도 이때 속도를 나중 속도 V라고, 둘 다 똑같으니까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해가지고 나중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V는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이걸 응용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맞지? 그래.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를 먼저 계산을 하면은 V0는 얘가 있었어 벌써, 자유낙하니까.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에 가만히 놓았다가 떨어뜨리는 거니까 처음 속도가 없는 거지, 그지? 네. 얘는 이제 0으로 잡아주고 가속도 A에다가는 뭘 집어넣냐면 G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지? 얘 같은 경우 A는 먼저 떨어졌는데 아까 너희들 얘의 시간을 t 플러스 2로 잡다 그랬으니까 얘를 t 플러스 2로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VA 같은 경우 G에 t 플러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돼? 얘는 이제 요거니까 t라는 시간 더 떨어졌으니까 그냥 얘는 G, T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G를 갖다가 이제 10으로 계산하면 얘는 10t, 그지? 그래 안 그래? 얘는 10t 플러스 20, 그지? 그래 안 그래? 얘는 10t 플러스 20. 그럼 시간에 따라서 얘는 A는 항상 얼마만큼? 20만큼 항상 앞서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냐? 그지? 그러니까 니은의 말은 맞는 거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A와 B 사이의 거리의 차이는 20m로 일정하다. 맞냐 이거? 20m로 일정하려나?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아까처럼 얘도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이동거리, 거리 차이를 갖다가 얘기할 거 아니야. 거리 차이면 요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속도 차이는
항상 20m/s로 좀 A가 먼저 앞서 있는 상태, 그지? 그래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든지. 근데 이동 거리는 그러면 항상 얘도 일정한 상태로 이렇게 벌려진 상태로 그냥 쭉 떨어지려나? 어떻게 보이려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두 물체의 거리 차이를 비교해 보면 되겠지, 그지? 방정식을 통해서. 네, 수학적으로 보여주기 가장 편하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SA의 이동 거리와 SB의 이동 거리를 각각 비교해 보면 되겠지, 그지? A는 얘잖아. 시간을 아까 t+2로 잡았으니까 가속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더라? 저번에 가르쳐줬었는데 V0의 t에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잖아, 그지? 이게 가속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 구하는 공식 아니냐? 물론 그래프로 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일단 수식으로 시작했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없지, 이 0이니까. A 같은 경우는 아까 t 대신 A를 G로 바꿔주고 t를 갖다가 t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좀 바꿔주고, 그지? 그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2분의 1의 G의 t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요 둘의 차를 보면 되는 거잖아. 맞냐 안 맞냐? SA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냐면 SB를 갖다가, 맞지? 얘가 A, B니까 SB를 좀 빼주면 두 물체의 거리 차가 나오는 거니까. 빼봐, 이거 얼마 나오냐? B에서 얘가 A잖아. 먼저 떨어진 놈이 A니까. 그치? A에서 B를 빼주래.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버려? 얼마 나오냐 이거? 계산하고 빨리 해봐. 선생님도 계산 안 해봐가지고. 2t 뭐라고? 2 뭐 2t 플러스 2? 이거? 이렇게 나와? 20 맞지 않나요? 20t 플러스 20 아, 아니에요? G가 있어야 되겠네요. G 20t 플러스 20 20t 플러스 20? 네, 그렇게 나와요. 아, 이렇게 나오냐? 그럼 어떻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거리차는? 여기 이제 G 계속 늘어나. 1, 2, 3, 4 어떻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거리 차이가 점점 늘어나요.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맞아요. 시간에 따라서 내가 만약 뒤에 있는 B 물체라고 가정을 하면 B가 봤을 때 A가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야? 멀어지는. 점점점 멀어지는데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렇게 멀어지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떤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멀어진다면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그렇지, 증가속. 등가속도야? 시간과 위치에 관련된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나? 등속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시간과 위치에 관련된 그래프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떤 운동이야?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자, 답을 판단해 봅시다. 디귿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니요. 맞는 말이야? 아니요. 아니지. 일정하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앞에 있는 녀석 A가 앞으로 더 먼저 이렇게 쭉 더 계속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됐고요. 다음 8번. 8번은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문제거든요. 두 개의 자동차의 운동 상태를 비교하는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 문제의 첫 번째 유형은 대부분 자동차 하나는 등속 운동하고 있고요. 또 한 놈은 가속 운동하고 있고 등가속 운동하고 있고요. 항상 모델 자체가 그렇게 제시가 돼요. 물론 두 물체 다 가속 운동으로 나오는 물체가 있긴 하거든. 두 자동차 모두 가속 운동으로 나오는 문제. 그런 문제는 좀 난이도 많이 높아요. 근데 이 문제는 하나는 등속 운동하고 있고 하나는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교하는 물체에서 비교하는 그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는 약간 팁을 드리자면
공통된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돼. 뭐가 공통적으로 어떤 같은 물리량, 어떤 공통 물리량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 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기준선을 통과해가지고 도착선에 어떻게 됐대 얘네들이 동시에 도착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는 얘기는 운동 시간이 어떻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런 거 딱 보면은 공통된 조건들을 찾아서 여기다 쭉 나열하란 말이야. 일단 첫 번째는 운동 시간이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내가 발견해낸 사실이지. 시간이 같은 상황. 근데 한 몸은 10m/s로 일정하게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지? 같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얘가 지금 저기 제일 끝에 도착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 몇 초가 걸리는지는 알아낼 수가 있어. 왜? 뭐가 나와 있냐? 10m. 거리 나와 있잖아. 거리 400m라고. 그럼 몇 초 걸리냐 이거? 40. 그렇지, 40초. 그러니까 B가 이렇게 쭉 가는데 B 물체야 이게. B 같은 경우는 지금 40초가 10m/s로 가서 여기도 10m/s로 40초 동안 이동한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A도 똑같이 40초 동안 쭉 가속 운동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웬만큼은 이제 분석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착안하니까 여기 들어가는 속도 알려줬네 이거. 15m/s로 들어가는 속도 알려줬어. 근데 처음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 얘 10으로 들어갔고요. 얘는 15로 들어가서 얘가 더 빨랐거든. 근데 동시에 도착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렇다는 얘기는 얘 속도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가면서 점점 줄어든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그래야 동시에 들어오지 않겠어? 먼저 더 빠른 놈이었는데.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줄어들었을 거야? 일정하게 줄어들었을 거야. 근데 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갔다면 두 물체의 뭐는 같아? 거리. 평균 속도가 같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잖아. 두 물체가 아까 동일한 거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운동 시간이 같다 그랬는데 동일한 거리도 또 같은 거죠. 동일한 이동 거리도 역시 같은 물리량인데 이게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이동 거리를 가졌다는 얘기는 두 물체의 평균 속도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 그럼 이 물체의 제일 마지막에 도착할 때 속도는 5m/s. 그렇지 5m/s가 돼. 평균 속도가 10으로 같아야 되니까. 그치? 그래 안 그래? 자, 여기까지 분석이 끝났다면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보면 되겠다. 너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다단표 객관식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풀 때 분석 안 하고 바로 기억, 니은 들어가면은 문제 꼬인다. 네. 항상 기억, 니은, 디귿을 보기 전에 이 물체의 운동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들어가. 항상 요 정도는 분석할 수 있잖아. 조건들을 보면서. 그지? 그래야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야 이게 문제가 풀리지. 바로 문제 앞에 있는 거 대충 읽어보다 바로 기억 딱 보고 V는 5m/s이다 보면 거꾸로 푸는 거예요. 이게 순서 자체가. 분석도 안 하고 V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거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런 운동 상태를 확실하게 분석을 해준 다음에 기억부터 들어가.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하지 않냐 대부분 문제를 풀 때 보면은 V는 5m/s이다 바로 아까 우리가 분석한 대로 나와. 맞는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니은 A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0.25m/s의 제곱이다라고 돼 있는데 가속도 너희들 구할 수 있는 방법 알죠, 그죠? 지금 시간 알고 뭐 알고 있어? 시간 알겠다. 속도의 변화량 알 수 있잖아, 그지? 나중 속도하고 처음 속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로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0분의 5-15잖아, 그지? 네. 그러면 딱 맞네. 4분의 2니까 그지? 0.25 마이너스 0.25m/s의 제곱.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다음 디귿.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2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B가 A보다 크다. 맞냐 틀리냐? 20초 동안이야. 딱 절반이지, 그지? 네. 자, 이런 거 비교할 때는 어떤 게 가장 적절하냐? 네. 그래프. 그지? 그래프가 제일 적절하잖아.
네. 맞냐면 크다 작다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지? 정확한 수치로 비교해줘도 되긴 하겠지만 뭐 근사로 빠르게 구하려면 가장 적절한 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는 게 제일 편해요.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라 그러면 어떤 그래프라고 그랬어? 시간과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 그려보면 되는 거거든, 그지? 그때 A 같은 경우, B 같은 경우는 10m/s로 쭉 가고 있는 거니까 그냥 10에서 쭉 여기가 20초까지를 할게, 알겠지? 그냥 쭉 가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지금 20초 동안이니까 딱 절반 아니냐, 40초에. 네. 그지? 그러면은 그 평균 속도가 아까 얘가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15로 들어가서 5가 될 동안 쭉 내려갔다고 한다면 그 중간 속도가 얼마야? 10 아니냐,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가 20초 동안 처음에 얼마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15로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15라고 가정하면 15에서 어떻게 20초까지 10까지 쭉 떨어뜨려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맞냐면은 요렇게 10까지 요렇게, 아이고 씨, 왜 곡선인데 뿐이야 이거. 일자로 요렇게 그려주면 끝나는 거야. 그 뒤로 얘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내가지 않았을까, 그지? 네. 그럼 이제 20초까지 뭘 비교하는 거야, 이거? 이동한 거리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프상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아래쪽 면적이 뭐에 해당돼? 거리. 이동 거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누가 더 많아? 네. A가 더 많은 거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답은 2번으로서 8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 하나씩 해보자. 9번부터. 야, 벌써 50분밖에 안 남았어. 50분도 안 남았어 지금. 벌써 40분밖에 안 남았어. 5분 얼리벌리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한 40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시간 금방 가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름 되게 특강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특강보다 진짜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는 특강은 100분이었고 지금은 70분도 안 돼. 진짜 물리적으로 빨리 가는 거야. 느낌이 아니라. 자, 9번은 너희들이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자, 지금까지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경험치들을 이용해서 9번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봐요. 시간이 애매하네. 새로운 이론 나갈 수 있을까?
자, 나왔나? 9번의 답은 몇 번? 나연 몇 번? 너는 내가 선생님 볼 때마다 놀라더라. 누가 있냐? 이거 한 사람. 주영이 헬스 안 했어? 주영이 맞냐? 맞지? 헬스 안 했어? 하기는 틀리지 않았어요. 괜찮아. 틀리면 어때? 몇 번? 1번? 5번.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맞았어 나연이? 네. 오 훌륭하네. 또 맞은 사람 2번 맞은 사람. 난이도 다 틀렸나? 같이 한번 해보자. 조금 난이도가 있나봐요. 자 선생님은 이걸 봤을 때 먼저 이것부터 분석을 할 것 같아. 그지? 일단 처음에 잡고 있을 때요. 요렇게 손으로 잡고 있었지, 그지? 그다음에 쫙 잡아 당겨가지고 원래는 요 사이에 마찰이 없으니까 이리로 다 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멈춰 있었으니까 멈춰 있으면은 텐션은 지금 현재는 30N이에요. 왜? 얘가 지금 현재 이 지점에서 정지해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줄의 장력이 30N이면 30N으로 잡아 당기고 있었겠구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거야. 근데 만약 이 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를 분석을 해볼 것 같아. 사라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얘네들은? 그렇지, 가속 운동을 하게 되겠지, 그지? 그때 가속도의 크기를 미리 구해놔야 돼. 여러모로 필요합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그래서 가속도를 미리 한번 구해볼 것 같은데 가속도의 크기는 그렇지 1kg, 3kg니까 4kg에 30N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7.5m/s의 제곱.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7.5m/s의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로 점점점 가속하다가 얘가 얼마만큼 왔을 때? 한 15cm 정도 앞에 와서 여기서 갑자기 탁 끊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줄이 갑자기 탁 끊어져 버렸다. 그럼 탁 끊어져 버린 다음에 얘는 무슨 운동을 할 거야? 가속 운동해? 관성 때문에. 그래, 관성 때문에 그냥 등속 운동으로 쭉 갈 거야. 그지? 15cm만큼 이동한 이후에 그때 최종적인 마지막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게 될 거고, 얘는 무슨 운동? 15cm 때 갖고 있던 속도에다가 이번에는 가속도가 바뀔 거야. 뭘로? G로. 그지? 아까는 7.5였지만 줄이 끊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G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운동을 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분석할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까지 분석할 수 있지 않겠어? 그지? 아직 선생님 문제도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면은 딱 그렇게 이렇게까지 해석을 한번 딱 해주면 좋지. 맞지? 그래야 이제 전반적인 큰 틀을 갖다가 이제 잡고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니까 해결 방법들이 조금씩 좀 보인다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해석을 좀 해놔야 봐. 기억 볼게요. 기억. 가에서 이거 아까 분석했었던 거야. 손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0N이다. 40N이다. 30N이었어 아까.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기억은 안 돼. 니은 손을 놓은 후 A가 15cm 이동안이었을 때 속력은 1.5m. 이거 계산해봐야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얘가 15cm만큼 왔을 때 그때 이 두 물체가 갖게 되는 속도는 얼마일까? 아까 공교롭게도 뭐 구해놨었냐면은 가속도를 구해놨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구할 수 있냐면 나중 속도 구하는 공식이니까 그지? 나중 속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V는 V0 플러스 AT 아니냐? 그지? 아니면 아까 지용인가? 지호 맞지? 지호는 지금 그래프 그리더라고 맞지? 그래 안 그래? 나쁘지 않아 그래프도 나쁘지 않은데 이 문제는 15cm면 엄청 작은 거 아니냐? 그지? 오히려 면적을 15로 계산하고 하려면 더 어려워 더 짜증나 오히려 얘는 그래프 그리는 게 더 뭐랄까 더 느리게 걸려 원래는 그래프 그리면은 좀 더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요거 그래프 그리려니까 좀 더 짜증나더라고 그래프가 수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요 공식에다 대입해버리는 게 더 빨라 나중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V0에다가는 그냥 0 집어넣으면 돼 그치?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0 그리고 나중 속도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7.5 그 다음에 T를 구하려고 했더니 T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급선에 시간이 안 나와있으면서 나중 속도 구하는 공식 하나 더 있었다고 뭐였어? E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있잖아 요거 너희들한테 바로 요거를 소개시켜 주는 것보다 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전환하는 이런 것도 보여주려고 한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요거 없으니 초속도는 아예 없는 녀석이니까 A에다가 7.5 집어넣고 그 다음에 S에다가 0.25 집어넣으면 돼. 15cm니까. 그지? 그때 V는 얼마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V의 제곱값을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거 구하면 얼마 나오냐? 이거 해봤더니 V가 1.5 m/s 딱 나오더라고. 컨텐츠 계산해봤어요. 계산하면은 1.5 m/s 나온다. 아마 V제곱이 2.25인가 나올 거야 이게 아마. 그럼 이제 1.5 곱하기 1.5 하면 2.25잖아. 그치? 그래. 그래서 바로 1.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끊어지기 직전에 1.5 m/s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얘도 얼마로 가고 있는 거야? 끊어지고 바로 직후가 1.5 m/s를 갖고 있던 상황이었어 지금. 맞지? 근데 디귿 보자. 실이 끊어지고 2초 후에 B의 속력은 A의 속력보다 10m/s 크다 그랬는데 일단 A는 지금 끊어진 다음에 이걸로 계속 가고 있을 거야 등속으로. 그지? 그래 안 그래? A는 요 속도일 거고요. 이제 B만 보여주면 되는데 얘가 2초 후에 속도 얼마가 되느냐는 이제 시간도 나와 있고, 그지? 처음 속도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 써주면 돼? 아까 처음 요 공식 있지, 그지? 요거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V0를 넣어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V0에다 1.5 집어넣고 A에다가는 10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T에다가는 2초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V 값이 얼마가 되냐? 21.5 m/s가 된다고. 그러면은 2배가 아니 10m/s 크다라고 돼 있는데 10m가 아니라 20m/s 더 큰 거지, 그지? A는 1.5고 얘는 21.5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되냐 이거? 맞냐? 지호야 뭐 맞는 말? 맞아? 네. 어디서 오리머리하냐? 네? 네야. 왜 그러냐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10번 갑시다. 마지막 10번 문제. 아 이거 또 노가다네 이거. 을 같이 합시다. 아마 여기 보고 풀어보라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질량이 3kg, 2kg, 4kg인 물체 A, B, C가 줄 PQ 줄이 이제 3개다, 그지? 줄이 3개야.
근데 뭐 세 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당긴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크게 뭐 지금까지 논리랑 다른 게 아닌데 이거는 실이 끊어지네 자꾸. 그치? 그래 안 그래? 아, 실이 자꾸 끊어지네 이거. 왜 끊어뜨리는 거야 자꾸. 아 하이탑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 어쨌든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0에서 3초 동안 실 아래 수평 방향으로 36N의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출발한 후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계적으로 이건 접근하시면 단계적으로. 왜냐면 단계적으로 끊어지고 막 그러고 있는 문제니까. 그림부터 좀 그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너희도 문제 좀 한번 쭉 보고 있어. 자 그러면 3초 동안 36N의 힘을 작용하여 물체 3개를 끌고 간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물체 세 물체가 지금 실에 같이 묶여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세 물체의 가속도를 처음에 좀 분석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지? 그래 안 그래? 왜냐면 문제를 읽어보면요, 최종적으로 뭘 구한 거냐면 SA, SB, SC라 그래가지고 각각의 물체의 이동 거리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맞지? 그래서 그 3초 동안 이동 거리 구한 거니까 얘네들의 그 운동 상태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 각 물체에 대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면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동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물체들이 갖게 되는 가속도의 크기를 알고 있어야 돼. 맞지? 그러면은 자 가속도의 크기 A는 3kg, 2kg, 4kg니까 얼마야? 9kg. 그지? 그 다음에 36N으로 잡아 당겼으니까 4m/s의 제곱으로 지금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지? 이거 몇 초까지 가속되고 있냐? 문제를 읽어보니까 1초. 1초까지는 36N으로 해가지고 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A 같은 경우는 1초 동안. 그 다음에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맞냐 안 맞냐? 그러면 A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4m/s 제곱이니까 1초 동안에 4m/s가 되면 되는 거잖아. 요렇게 그어가지고 요 속도가 4라고 하고 이때의 시간을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실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 뒤로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거야? 등속으로 직선으로 쭉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될 거야. 몇 초까지? 3초까지. 2, 3. 여기까지 요렇게. 그때 요 면적의 크기를 구하면 SA. 여기 이제 SA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그거야. 일단은 뭐 A는 금방 분석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B. 그러면 이번에는 1초 이후에 B하고 C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맞냐, 안 맞냐? 그지? 그러면은 B하고 C는 이때부터 뭐가 바뀌었어? 가속도가 바뀌었지. 36N이 지금 3초까지 계속 작용한 상태이고 1초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처음에는 4m/s의 제곱으로 가고 있다가 1초 동안은 2초 때에는 요 줄이 끊어지면서 두 물체에 대한 가속도 A'이라고 할게. 이번에는 6kg에 36N으로 해서 얼마냐 이렇게 되면 가속도가 6m/s의 제곱으로 바뀐 거잖아.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이 그래프에다가 바로 그려보면 4초까지는 이렇게 4m/s가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1초 동안은
6m/s의 제곱으로 가속된 거니까 기울기가 이번에는 6이 되는 기울기로 가야 돼. 그럼 밑에 1초 동안에 6이 되려고 한다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게. 속도의 변화량이 1초에 4가 돼야 되니까 10까지 올라가야 되지. 10까지. 그래프가 맞잖아. 여기서 10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야 이 기울기가 6m/s의 제곱이 된다고. 여기가 10이 돼야 돼. 10. 맞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이후로 얘는 무슨 운동을 해? 2초 후에 또 실이 끊어졌으니까 등속 운동을 또 이렇게 하게 될 거야. 그때 요 면적 이렇게 되는 요 면적이 B의 이동거리 SB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2초 후에 이번에는 요게 끊어졌어. 요게. 그러면 A2 프라임 같은 경우는 4kg에 36N이 가해지는 거니까 9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받게 되는 거고, 이 이후에 1초 동안에 9라고 하는 기울기를 가지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속도가 변화량이 9여야 되니까 19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 줘야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때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19가 돼야 됩니다. 여기 19.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넓이까지 더해준 게 바로 뭐가 되냐면 C의 이동거리가 되는 거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지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거 SA 계산하면 얼마냐? 10이냐? SA는 10m. 그 다음에 SB는요? 10, 16, 19, 18이야? 19인데 19. 그 다음에 SC는 얼마가 되냐 이렇게 하면 그렇지 23.5.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그지? 이해되냐? 네. 자, 이렇게 해서 적용 문제까지는 풀어봤고 도전 문제는 넘어갑시다. 이거는 좀 한상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이랑 배울 또 다른 개념 1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하기 싫어? 자, 그러면 하기 싫으면요 다음 특강 시간 때 충격량, 운동량, 충격량 그거 하고 저기 76페이지 한번 봐봐. 76페이지에 보면은 사고력 확장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76페이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새로운 지도 나가는 걸 지루해 하니까 시간도 너무 좀 애매해서. 아니구나, 우리 50분에 끝나지? 맞지? 네. 맞네. 아이고 시간 충분하네. 아, 난 10분 정도밖에 안 남은 줄 알고. 아이고 시간 충분하네. 그냥 지도 나가 그냥. 알았어? 네, 그거 없으니까. 금방 하고 끝낼 테니까. 이제 새로운 파트. 작용 반작용과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파트를 한번 나가봅시다. 자,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배웠던 운동들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죠? 네.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게 뭐였냐면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 배웠습니다. 네.
관성의 법칙하고는 좀 연관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물체 안정성이라 그래가지고 돌림 힘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어. 그지? 기억나지? 그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웠던 게 등가 속도 운동. 이런 가속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힘에 대한 정의와 힘의 종류들, 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그 힘에 관련된 운동 방정식에 해당되는 F는 ma라고 하는 뉴턴 제2법칙까지 배웠었어. 맞지? 그래 안 그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분석했었던 운동은 어떤 운동들이었냐면 대부분 직선 운동이었습니다. 혹시 직선 운동이 아닌 운동 있었었냐? 지금 오늘 방금 문제 푼 운동들만 해도 지금 대부분 다 무슨 운동이었어? 직선 운동, 직선 운동. 그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 배운 물리량으로는 직선 운동 외에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직선 운동만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것만 다뤘던 거고요.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파트 때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량이 너희들에게 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물리량이 도입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바로 새로운 운동 상태가 너희들에게 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리학에서는 물리량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도입될 때마다 왜 도입시키는 거냐면 새로운 운동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마다 그 운동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이랑 배울 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운동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물리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운동은 바로 뭐냐면 바로 충돌이라고 하는 운동 상태를 한번 배워보자 이 말이야. 충돌이라고 하는. 자, 직선에서 물체들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쾅 만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자,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그 물체 운동들을 분석하려고 했더니 그 전에 배웠던 물리량으로는 이러한 운동에 대한 분석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배웠던 물리량 뭐뭐 있었어? 속력, 속도, 가속도, 힘, 이 네 가지가 전부였거든. 맞냐 안 맞냐? 이 네 가지로 충돌한 이후에 또는 충돌 전에 어떤 물체가 갖고 있던 물리량이 충돌 이후에 또 어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석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걸로는. 그래서 이 충돌이라고 하는 운동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량 도입이 어쩔 수 없이 필요했다. 그러면은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거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대체 뭘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의 자체는 운동의 정도를 수치화한 값 정도로만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막 특별하게 어렵게 막 정의된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자면 운동의 정도를 수치화했다. 이게 다야. 이게 이제 운동량이야. 그럼 과학자들은 그 운동의 정도라고 하는 것을 대체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 이걸 고민했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운동의 정도라. 대체 그 운동의 정도에 관여되는 물리량이 뭐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 이 물리량은 충돌과 관련된 물리량이기 때문에 물체가 충돌했을 때라면 잘 생각을 해봐. 어떤 운동 상태가 충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까? 첫 번째가 그렇죠. 속도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천천히 이렇게 막 달려와서 이렇게 어깨빵을 할 때하고 빠르게 막 달려와서 뽕 하고 이렇게 칠 때하고 어때 느낌상? 다르겠지, 그지? 빠르게 막 달려오면 위협적이잖아. 아씨 이러다 족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량과 관련된 건 일단은 속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또 있어. 질량. 그렇지, 질량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막 다가올 때하고 그 지우가 너한테 막 달려갈 때 어때? 같은 속도를 뛰고 있다고 한다면은 선생님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질 거야. 왜냐면 지호보다 등치가 훨씬 더 크잖아. 그래 안 그래? 지호 몇 킬로? 물어보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한 80kg 가까이 되거든요. 한 78kg 정도 됩니다.
지구가 그 반밖에 안 된다. 한 40kg라고 한다면은 40kg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네가 뭐 입장에서는 그죠? 선생님 훨씬 무섭게 보이는 이유는 질량차 때문이다. 얼굴 때문에 아니라 그래서 운동량은 이 두 가지의 물리량을 곱으로 해서 표현합니다. MV 물체 질량과 속도의 곱을 통해서 그 물체의 운동의 정도를 수치화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어. 단위를 뭘 쓰냐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단위가 되게 허접해. 이제 얘가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 이 두 개 합쳐가지고 그냥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이런 단위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운동량. 두 번째, 그러면 충격량은 뭐냐? 이것도 정의를 보면 충격의 정도를 수치화했대. 별거 아니야. 그 충격의 정도라고 하는 게 대체 뭘까?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을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심히 한번 살펴봤던 거야.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 충돌하는 물체들한테 대체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그랬더니 첫 번째 뭐가 생겼냐면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맞죠? 자동차가 쾅 하고 부딪히면 앞에 본네트 다 찌그러지잖아. 그지?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그렇지. 예전에 힘의 정의가 뭐였냐면 물체의 형태의 변화 또는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조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각각의 물체가 찌그러졌다는 얘기는 각각의 물체에게 뭐가 가해졌다? 힘이 가해졌다. 그러면은 우리 충격량에는 우리가 이제 충격량은 우리가 문자로 임펄스의 약자 I를 쓰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게 관여가 되겠구나. 근데 힘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모두 가해지는 어떠한 그 형태로 또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냐면 힘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가해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좀 더 긴 시간 동안에 가해지게 된다면 훨씬 더 큰 충격량을 발생시키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F 곱하기 T라고 하는 두 개의 물리량을 곱해가지고 충격량의 크기를 수치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논리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그 수식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식도 매우 간편하고 매우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도 뭐 쓰냐면요, 얘 단위가 뉴턴이고 얘 단위가 시간이기 때문에 뉴턴 세크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 이 물리량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지, 그치?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항상 이 파트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이 파트를 배울 때 항상 이 두 개 같이 배우거든. 왜 같이 배울까 이거? 별도로 안 배워. 항상 같이 배워. 그렇지. 둘 다 매우 밀접한 뭐가 있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네 번째로 배울 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항상 둘이 붙어 다니는 물리량입니까? 일단은 충격량을 약간 좀 수식을 좀 다른 형태의 수식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F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 있지? MA, 그지? F는 MA에 해당되니까 MA를 대신해서 집어넣어가지고 M, A, T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또 뭘 또 좀 전환시켜 줄 수 있을까 봤더니 요 가속도 A를 또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로 바꿀까 얘를? T분의 V-V 제로. 이게 가속도 공식이잖아 원래가, 그지? 그래. 그래서 A 대신 얘를 대체해서 집어넣으면 T분의 MV-MV 제로의 T. 자, T 약분 처리되면서 뭐만 남냐면 임펄스는 MV-MV의 제로. 잠깐만. MV-MV 제로? 이게 뭐야? MV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운동량. 그지? MV가 방금 아까 운동량이었잖아. 근데 MV 제로는 그럼 뭐야? 처음 운동량.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나중 운동량에 해당되는 거고요. 얘는요? 처음 운동량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이게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던지면요, 뭘 갖게 돼? 속도를 갖게 되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동안 얘가 뭘 갖게 되냐면 운동량을 갖게 됩니다. 이게 잘 봐봐. 살짝 한번 던져볼게. 던지면 이제 벽에 빵 충돌해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잖아. 그지? 그냥 그래. 좀 약하게 던지다 보니까 약하게 튀어나오는데. 자, 처음에 선생님이 던지면서 벽에 충돌 전에 얘가 갖고 있는 물리량을, 운동량을 1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팡 튕기고 튀어나오는데 그 속도로 나오더냐? 좀 늦어지지 않았어? 네.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튀어나오면서 갖게 되는 운동량을 5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50 어디 갔어? 50 흡수했어. 흡수된 거야? 흡수된 게 아니라 이 논리에 의하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벽과 이 물체에게 각각 뭐가 발생한 거냐면 충격량이 발생했습니다. 충격량. 네. 그 충격량이 바로 뭐냐면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네. 그런 의미였다는 거야 이게 세상에. 아, 그래서 항상 두 개의 물리량을 같이 배우는구나. 그러면 선생님, 충격량하고 운동량은 그러면 운동량 아니에요? 충격량도? 맞잖아. 그래 안 그래? 맞잖아. 맞아요. 그래서 단위 이거 변형 좀 시켜봅시다. 이 뉴턴이요. 원래 단위가 뭔지 아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게 원래 뉴턴의 단위야. 거기에 세크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약분 처리되면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얘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잖아. 네. 두 개의 물리량 단위가 같았던 겁니다. 이거. 선생님, 운동량을 뉴턴 세크로 대체해도 돼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 단위 꼭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안 써도 돼요. 뉴턴 세크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뉴턴 세크 안 써도 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대체해서 써줘도 돼. 단위를 공유합니다. 왜? 같은 물리량에 해석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 너무너무 많이 활용해서 문제에 문제에 활용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어쨌든 이 두 개의 물리량은 사실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같은 물리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이번에는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특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바로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 운동량 보존 법칙. 보존 법칙은 많이 들어봤지, 그지? 어디서 들어봤지? 주영아, 빨리 일어나, 빨리. 이거 들어야 돼. 이거 이론 처음 나갈 때 들어줘야 돼. 졸리면은 나갔다 와. 물 한 잔 먹고. 그 보존 법칙이 어디서 들어봤지? 그렇지, 에너지, 질량 보존 법칙도 있고, 에너지 보존 법칙도 있고. 일단 근데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에서 나오는 걸 그걸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이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처음 들어봤을 거야, 그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뜻으로 따지면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항상.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대체 운동량도 보존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충돌 전후라는 뜻입니다. 충돌 전후에 각각의 물체들이 갖고 있던 운동량들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법칙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충돌 전에 모델을 하나 제시할게요. 이 안에 하나의 개를 만들었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리학에서는. 개를 딱 만드는 순간 이 세상은 그 개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좀 축소시켜서 그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뭐 외부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의 시스템, 체계, 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개 속에 두 개의 물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은 M1, M2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두 물체 다 각각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두 물체가 지금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개 안에는 이 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때 이 녀석의 운동량은 M1 V1. 오케이? 이 녀석의 운동량은 M2 V2. 근데 이 개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각각의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의 총량이 이 물체가 이 내부에서 막 충돌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두 물체가 예를 들어서 V1이 좀 더 크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V1이 뒤따라와가지고 V2를 꽝 하고 충돌을 해버리겠지, 그지? 자, 충돌을 하게 됐을 거야. 그래서 충돌한 이후에 두 물체의 속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일반적으로 충돌한 이후에 속도는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뒤에서 받친 놈은 더 빨라질 거고 뒤에서 충돌한 놈은 속도가 좀 느려지고 막 그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니야, 일상에서 경험칙상 보면은. 그래서 질량은 바뀌지는 않았지만 속도의 변화는 생길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놈의 운동량은 V1 프라임이고, 그지? 얘의 운동량은 M2 V2 프라임일 텐데, 그때 이것과 이거의 합은 이것과 이거의 합과 같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한 번 충돌만 일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같은 게 아니라 여러 번 충돌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개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늘 일정하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그럼 우리 일상에서 이런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너희들 그런 거 본 적 있는 거 같아. 진짜 두 개를 요렇게 하나 이만큼 올려가지고 탁 떨어뜨리잖아? 그럼 쭉 내려와서 땅 때리는데 그 뒤로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 땅, 땅 이렇게 돼 실제로. 이건 언제만 가능하냐면 두 구슬의 질량이 같을 때. 두 구슬의 질량이 같고 하나는 정지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둘 다 움직이면서 시작하면 땅, 땅, 땅 이렇게 되고요. 한 놈만 움직이는 상태로 해서 보면은 관찰해 보면 땅, 땅, 땅 이렇게 충돌합니다. 골 때리게 돼. 이게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충돌 전에 얘만 운동량 가고 있었지, 그지? 충돌한 이후에 질량이 같다 보니까 얘네 둘의 운동량이 서로 교환돼 버려. 그래서 누구만 움직여? 얘만 움직이면 하나만. 땅 부딪혀도 역시 얘만 움직여. 그러니까 충돌한 이후에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늘 일정해야 하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신기하지, 그치? 그냥 그래요. 이러한 물체의 운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물리량이 아니고서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새로운 물리량이 너희들에게 도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사실 식으로 굳이 쓰자면 원래 식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M1 V1 플러스 M2 V2는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 이 값은 늘 일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수식은 의미 있어 없어? 별 의미 없어. 수식은 그냥 하나의 모델을 그냥 이렇게 이제 문자로 표현해 둔 것뿐인데 실제 정의가 더 중요하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의 개가 존재하고 그 개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이 몇 번 일어났다 하더라도 늘 일정하게 보존되어야 되는 그런 법칙이 존재한다.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답이다. 어렵냐?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여기까지 없지, 그지? 할만합니다. 자, 마지막. 이건 마지막이야.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잘 들어. 마지막 6번 6번째 충격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충격력. 약간 좀 날씨가 날씨가 아니라 좀 히터 때문에 좀 너무 뜨뜻해갖고 그지? 좀 괴롭다, 그지? 좀만 참아라. 3분이면 끝난다. 충격력. 얼핏 너희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물리량이랑
요 물리량이 공통된 거라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좀 착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조심해라. 엄연히 다른 물리량이에요. 충격력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뭘까? 자, 충격량이 크다라고 하면 충돌에 어떤 물체가 충돌을 할 때 충격량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체 위해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물체 위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형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든지 아니면 운동 상태의 변화가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다. Yes or no? 충격량이 크면 무조건 물체의 형태의 변화나 아니면 운동 상태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 맞아? 아, 왜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제가 따라하면 잘 찌그러지니까 따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물리량이 곱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힘이 발생한다고 해도 충분히 뭐가 길면 시간이 크면 충분히 큰 충격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약한 펀치로 냥냥냥냥 이렇게 때리면 어떻습니까? 계속 때리면 하루 종일 때리면 매우 큰 운동량을 아니 충격량이 크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계속 작은 힘이라도. 근데 작은 힘을 계속 옆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으면 하루 내내 두드려봐 이게 뭐 별 아프냐? 물론 물론 계속 때리다 보면 아플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뭐야 스트레이트로 한 대 뻥 때리는 것보다는 덜할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충격량이 크다라는 것이 결국은 충돌에 어떤 물체 충돌을 할 때 그 충격의 정도를 아주 크게 나타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뭐가 있냐면 자 접시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둘 다 같은 높이에 있어. 둘 다 같은 높이에. 같은 높이에 있다는 얘기는 두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는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에 떨어질 때 속도 V는 루트 2GH거든. 루트 2GH. 그냥 대충 들어. 높이가 같으면 같은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바닥에 닿자마자 두 물체가 정지한다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죠. 맞잖아. 그래 안 그래? 두 물체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이만큼의 속도를 갖고 있었는데 닿자마자 정지했어.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두 물체 다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요 물체는 밑에다가 뭘 해놓냐면은 방석을 깔아놨습니다. 두 물체가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속도가 정지했으니까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겠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물체는 멀쩡해. 안 깨졌단 말이야. 근데 얘는 와장창 깨졌어. 두 물체가 같은 충격량을 받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야? 충격을 완화해주는 게 아, 충격 완화 때문에? 그럼 대체 충격의 완화는 대체 무슨 조건이 어떻게 바뀌길래 충격이 완화된 거야? 그걸 생각해 보시는 거죠. 충격을 대신 받아. 다른 애가 충격을 대신 뭐 그런 게 어딨어 임마. 두 물체는 충돌과 동시에 바닥과 여기 있는 접시는 둘 다 같은 충격량을 받아요. 항상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꽉 부딪힐 때 벽과 충돌할 때 내 손만 아픈 게 아니라 누구도 아파. 벽도 아파. 그러니까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물체에게 각각 같이 때린다. 그지? 충격량이 각각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지면 방금처럼 방석에도 그 충격량이 가해지지만 똑같이 누구에도 가해지는 거야? 접시에도 가해지는 거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방금처럼 충격량을 완화해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 때문이냐면 충격력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충격력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받는 데 있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자 어쨌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시간의 곱으로 곱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때 이 물체가 깨지지 않았던 이유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증가되는 효과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바닥에 닿지는 않았어. 그치? 그래 안 그래? 하지만 앞에 방석 때문에
충돌의 시간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충격량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시간의 증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져 버려요? 충격력의 크기가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충격량이 크다 그래가지고 물체의 위해가 큰 게 아니라 뭐가 커야 되는 거야? 충격력의 크기가 커야 물체의 형태 변화나 운동 상태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역설하면 방금처럼 충돌 완화 장치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같은 충격량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 힘을 갖다 가해주는 시간을 늘려주게 되면 그때는 충돌을 할 때도 충격력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돌을 좀 정도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딱 이론입니다.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이론이고 다음에는 이거 연계해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